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대한상공에서 ESG 경영팀의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서 1부와 2부에서 모두 이제 ESG 관련된 개념과 이제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대응을 어느 정도 설명 들으셨겠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이 이제 기업들한테 ESG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듣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은행이 이제 차입 기업의 대출 금리를 ESG 경영 목표 정도에 따라 그 연계해서 인하해 주는 상품입니다. 최근 이제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관련 이제 금리를 인하받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이제 금리를 또 인하받으려면 각종 관련 증빙 서류를 많이 첨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의 경우 이제 각종 대출 관련된 증빙 서류 필요 없이 그 ESG 관련 목표만 설정해도 그 목표에 따라 이제 저희가 그 기업 은행에서 이제 등급에 따라 이제 금리를 인하해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등 환경 사회 이슈에 관한 고조되면서 기업의 영리 활동에 있어서 친환경 친사회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요구하는 지속 가능 금융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은 사실 대출이지만 이제 저희가 지속 가능 이제 금융을 위해서 이제 채권 역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채권과 대출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채권과 대출은 이제 투자 성격에 따라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환경 부분과 이제 사회 소셜 부분, 그다음에 환경을 바다에 접목시키는 해양 부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은 이미 국내보다 이미 해외에서 이미 먼저 시작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해외은행 여기 보시면 이제 ING 은행이 이제 최초의 사례인데, 2017년 ING 은행이 다른 15개 은행과 연계해서 대출 이제 ESG 관련된 목표만 설정해도 이제 대출을 대한 금리 인하를 해주는 이제 사례로 지금 첫 시작을 했고, 필립스에 그래서 10억 유로를 대출한 것이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BNP 파리바, MUFG, SMBC, DBS 등 이제 주로 프랑스와 이제 일본, 싱가포르 은행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와서 이제 지속가능 연계 대출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관련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ESG 등급이나 관련 KPI들을 바탕으로 이제 대출을 이제 금리 인하해 주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공사의 2021년 국제금융공사 발표했을 때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 총 금액이 지금 3,600억 달러가 이미 돌파했는데, 이제 국내도 이제 저희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이 더더욱 많이 활성화되는 만큼 앞으로 대출 금액은 이제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역시 말씀드린 대로 국내 금융권 역시 이제 ES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되는 상황인데, 이제 국내 시중은행들도 지금 ESG 관련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고, 이제 현대커머셜과 크레비스 등 이제 기업 대출 및 순사 및 투자에 관한 핀텍 업체가 제공한 ESG 등급을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서 이제 저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BK 기업은행과 작년 3월에 이제 MOU를 맺고 이제 저희가 금리를 이제 인하해주는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현재 ESG 경영 수준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도 ESG와 관련된 이제 9개의 KPI가 있는데, 이 KPI는 이따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PI 선택해서 그 목표 달성 계획만 수립해도 이제 그 등급에 따라 최대 1%까지 범위 내 금리를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를 할인되면 이제 그 후 신청월 기준으로 1년 후에 저희가 그 선택하신 목표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검증은 이제 저희 상공회의소 메일을 통해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검증이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또 1년 단위로 이제 이 SLL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기업이 5번, 최대 5년까지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작년 12월 기준으로 지금 2천억 원이 이미 다 대출 나가 있는 상황이고, 올해 IBK에서 3천억 원을 증액받아서 지금도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신청을 받다 보니 굉장히 많이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신청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KB금융과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쯤에 이제 저희가 MOU를 맺을 계획인데요.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 ESG 경영 수준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도 관련 KPI 선택해서 작성계획 수립하면 역시 이제 금리 인하 혜택이 가능한데, 이제 사실 이제 여태까지 최근에 계획은 2%까지 이제 금리를 인하해 제공해드리려 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KB국민은행에서 최대 1%까지 금리를 감면하게 결정했어서 이제 KB도 역시 등급에 따라 최대 1%까지 감면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SLL 기업 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식은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이제 SLL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셨을 텐데, 그럼 이 SLL을 어떻게 신청하셔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텐데, 일단 이걸 신청 프로세스 앞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여기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대한상공회의소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코참넷이라는 홈페이지가 뜨실 텐데요. 거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메인 홈페이지가 있으실 텐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거기서 밑으로 드래그만 하시고서 맨 왼쪽에 대한상이 IBK 기업은행 지속가능 연계대출 신청이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이제 홈페이지 두 개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제 내용 자체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담겨 있고, 여기 신청 문의가 있습니다. 여기 대한상공에서 저기 ESG 골뱅이 코참.net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로 이제 지금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신청서는 이때 양식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신청서에 대해서 이제 9개 KPI가 있을 겁니다. 이 페이지 아마 신청서 이 페이지에 9개 KPI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하신 다음 그 KPI에 대한 세부 목표인 SPT를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대표이사 확인란이 있을 텐데 거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기업 정보 처리 동의 등까지 작성해 주신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메일 주소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저를 비롯하여 저희 SLL 담당 직원들이 이제 그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게 될 텐데요. 그 수정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메일이나 전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 사항이 없을 경우 이제 여기 최종 IBK 기업은행에 이제 저희가 검토를 요청해서 IBK 기업은행에도 역시 최종 승인이 날 경우 저희 대한상공회의소 이제 이름으로 이제 지속가능성 연계대출 금리 인하 확인서를 이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유효 기간이 총 3개월이니까 그 3개월 안에 이 확인서를 출력하셔서 뭐 회사에 가까운 이제 IBK 기업은행 지점에 가셔서 이제 관련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이것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증명 확인서지, 이 확인서가 바로 그 대출을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출 심사는 기업은행에 따로 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은 아까부터 제가 등급을 말씀드렸는데, 그 등급은 이제 저희가 총 양호, 우수, 최우수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양호가 0.3% 금리 인하를 해주고 있고, 우수는 0.5%, 그 다음에 최우수가 1%로 이제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신청하는 방식에 대해 아실 텐데, 이제 그 신청서 나와 있는 이제 핵심 성과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성과 목표는 저희가 9개로 이제 설정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KESG 가이드라인과 이제 기업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선택을 하실지에 대해서 고려를 한 결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총 9개로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환경 부분에 4개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사용량 절감, 폐기물 배출량 절감, 용수 사용량 절감, 그리고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1이라고 부르는 신규 인증 취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 부분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체계라는 ISO 45000이나 아니면 코사 MS 등 이런 신규 인증 취득과, 그 다음에 인사상 고충 제보 처리 절차 확립 및 고충 처리 절차,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률을 향상하는 장애인 고용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배 구조 부분이 2개의 부분인데, 이제 윤리원장 및 실천 규범의 부분과 이제 ISO 37001 같은 반부패 경영 체계 구축으로 총 9개 설정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이제 뭐 예를 들어 ISO 인증, 신규 인증 취득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세부 계획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목표만 KPI만 선택하셔도 바로 우수 등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1년 후에 신청한 월 기준 1년 후에 이 ISO 인증을 신규 취득하셨다는 그 증명서를 이미 저희 메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윤리원장 실천 규범이나 고충 처리 절차 같은 이런 문서화 같은 작업들도 이제 별도 세부 목표 작성하실 필요 없이 바로 양호 등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역시 이제 신청월 기준 1년 후에 저희 대한상공에서 메일로 바로 관련 절차 프로세스를 이제 문서화 시켜서 저희한테 그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절감 범위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는 이제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 용수 사용량 등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절감이 많이 절감될수록 더 높은 등급이 나오고, 장애인 고용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고용률이니까 이제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할수록 더 높은 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감 범위를 이제 선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KPI에 대한 SPT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한 H사 신청 양식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KPI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을 신청월 기준 과거 12개월과 신청월 기준 향후 12개월로 나눴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지금이 3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인 오늘 신청하신다고 하셨으면 오늘 3월이니까 작년 3월부터 이제 올해 2월까지 사용된 이제 에너지라든지 폐기물 용수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12개월간 총 사용량 과거 쪽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1년 단위를 합산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향후 12개월에는 이제 과거 데이터가 나왔으니 이제 1년 동안 앞으로 얼만큼 더 에너지나 폐기물 뭐 용수를 사용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추정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총 사용량과 매출액은 아무래도 모든 회사들은 다 이제 매년 이제 사업 보고서를 이제 아마 계획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으시는 거는 크게 뭐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매출액 역시 신청을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에 대한 총 매출액을 이제 회사의 매출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 12개월 역시 그 내년 2월까지 매출액을 예상 추정치를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단위 사용량은 결국 그 총 사용량에서 매출액을 나눈 값을 이제 저희가 원단위 사용량으로 하는데 그 신청월 기준 향후 12개월에서 과거 12개월 나눈 값이 이제 최종 증감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증감률이 더 낮아질수록 이제 저희가 더 높은 등급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장애인 고용률인데, 다만 장애인 고용률 역시 이제 형식은 비슷하지만 계산법이 조금 다른데, 장애인 고용률 같은 경우는 일단 12개월간 이제 총 직원 수를 이제 먼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간 이제 장애인 직원 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뭐 과거에는 장애인 직원 수를 얼마나 고용했고, 그 다음에 향후 동안 얼마나 고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단위 사용량이 아닌 장애인 고용률 값이 나오게 되는데 나누는 값은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증감률 같은 경우는 이 향후 12개월에서 과거 12개월 뺀 값만 여기다 집어넣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ISO라든지 이제 문서와 같은 그런 KPI를 선택하셨을 때는 여기 신청서에 별도 세부 목표 작성을 이제 필요하실 건 불필요하시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인증서 같이 신규 인증을 했다라는 거를 1년 후에 이제 취득했다는 거를 이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충 처리 절차 확립 같은 문서와 같은 KPI 역시 그 회사에서 1년 동안 그 절차를 수립하신 다음 그거를 이제 문서화시켜서 저희한테 검증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저번 2월까지 총 470개사를 이제 저희가 확인서를 발급을 해드렸고 지금 기준으로도 거의 이제 500개사가 거의 돌파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요 은행과 협약을 통해 ESG 성공 지원 대출하는 상위 모범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고 이거 역시 핵심은 중소중견, 뭐 중소중견이면 사실 대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대기업에게 등급에 따라 최대 1%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IBK 기준이고요. 이제 저희가 KB랑도 이제 MOU를 맺고 추후 이제 저희가 금융권들과 더 SLL 사업이 확대가 될 시 이제 저희는 은행들에 따라 이제 금리가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점 또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금리 할인과 ESG 경영 실천으로 회원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고 이제 상위 공급망 ESG 실사 받은 기업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공급망 실사를 받으실 경우 그것이 검증이 될 시 그 기업이 이제 저희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 이제 신청하실 때 이제 저희가 일부 가산점을 또 반영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이 SLL이라는 것 자체가 ESG 관련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쓰는 대출이다 보니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 대출을 받으면 분명 ESG 경영을 하시게 될 텐데 그 ESG 경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목표를 좀 우수하게 달성했다 싶을 시 이제 저희가 이제 관련 증빙 자료를 보면서 이제 추후 이제 저희가 앞서 본 대로 이제 저희 대한상공에서 으쓱 홈페이지에 이제 BP 시리즈라는 이제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이제 기업들의 이제 ESG 경영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출연시켜드릴 기회를 역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SLL에 대해서 저희 대한상공에서 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발표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IBK 기준으로 좀 작성된 거지만 이제 저희가 추후 이제 KB와도 확장이 되고 다른 이제 금융권들과 사업이 확장될 시 이제 저희가 금융권에 따라서 아예 좀 나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SLL 관련 아예 플랫폼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이 홈페이지 개발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아예 금융권들로 나눠서 그 금융권 나눠서 직접 기업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 로그인 하신 다음에 직접 신청하셔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는 이제 과정을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SLL에 대한 이제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결국 ESG 경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이제 지속가능 연계 대출도 많이 활용하시고 그 ESG 경영도 우수하게 달성하셔서 이제 앞으로 기업의 ESG 경영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